안녕하세요. 바람영혼 수선실 이윤창 외도 전문 상담사입니다. 배우자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같이 있기가 더 힘들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간자는 깔끔히 정리됐고 각서도 다 썼고 그는 고개를 숙이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도 말해오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그가 그 사람을 만났고 돌아왔을 시간, 그가 나에게 보였던 거짓말,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내가 몰랐다는 사실이 떠오르죠. 그래서 묻게 돼요. 왜였는지, 언제부터였는지, 어디까지였는지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되죠. 사실은 진실을 캐려고 드는 건 불안한 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일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그는 다 하겠다고 말하지요. 울고 빌고 무릎을 꿇고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하겠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나도 사람인데 힘들어. 그 말 한마디에 또 한 번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지금 더 잘해야 하는 사람인데 왜 내가 더 버티고 있는 것 같을까? 하지만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내담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결국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 쪽으로 방향을 틀어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도권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관계의 주도권은 그 사람 손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감정의 속도도, 대화의 방향도, 침묵의 길이도요. 그래서 회복이 시작되는 첫 장면은 그 사람을 붙잡고 울며 그의 말에 매달리는 순간이 아니라 관계의 키를 다시 쥐는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상간자를 끊어내고 그의 일상과 동선을 드러내게 하고 거짓말이 숨을 곳을 없애는 일. 이건 보복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믿어줘라는 말은 잠시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지키지는 못한다는 걸 이미 증명해 보였으니 말이에요. 신뢰는 말이 아니라 숨길 수 없는 구조에서 자랍니다. 휴대폰을 열게 하고 일정이 공유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한 관계. 그 구조가 생길 때 관계는 비로소 다시 숨을 쉴 수 있어요. 두 번째, 배우자에게서 치유받으려는 욕망을 내려놓으세요. 외도 이후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붙잡고 따지듯 이야기합니다. 왜였는지, 언제부터였는지, 어디까지였는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마음을 다시 붙잡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이죠. 사람이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욕망이지요. 상처를 준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건데요. 하지만 회복된 관계를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의 말이 상처를 온전히 치유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 그래서 묻는 걸 멈춥니다. 캐묻고 확인하고 더 매달리는 대신 자기 자신 쪽으로 질문을 돌려요.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 건지, 이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 하루가 무너졌다가 살아나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천천히 자기 쪽으로 옮깁니다. 그 중심이 생길 때 아이러니하게도 관계는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외도한 사람은 그제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였는지를 자연스레 다시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노력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회복이 되는 관계를 살펴보면 말보다 행동이 먼저 바뀌기 시작해요. 외도한 사람은 변명 대신 사과를 택하고 핑계 대신 성찰을 택합니다. 상담을 받기 위해 먼저 상담소를 알아보고 대화를 배우고 관계를 다시 배워가는 어색한 연습을 시작하죠.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 역시 무너진 자리에서 계속 싸우는 방식에 머무르지 않아요. 분노와 슬픔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감정 속에 오래 머무를수록 관계도 자기 자신도 더 망가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는 방식도 점차 달라집니다. 왜 그랬어? 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무엇을 바꿀지, 어디까지 허용할지, 어떤 선을 그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하죠. 사랑하자, 믿어보자라는 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아프다고 다 받아주길 바라기보다, 화가 난다고 모두 책임지길 바라기보다 그 감정을 들고 어디로 갈 것인지 선택하는 연습. 부정적인 감정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옮기는 순간 회복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네 번째, 안 되는 것은 내려놓는 사람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에 유리하다고 느끼는 방향을 택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선택 역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이 결혼 생활을 떠나지 않는 것도 아이 때문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조건 때문일 수도 있고, 아직 남아있는 감정 때문일 수도 있고요. 회복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기로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 그 자각이 생기는 순간 관계의 무게 중심이 조금씩 바뀌죠.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를 받아들입니다.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모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어떤 사람은 깊은 공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를 감싸는 말,
섬세한 위로나 정서적인 지지에 서툴러요. 감정 이야기를 피하고 마음의 대화를 어려워합니다. 회복된 사람들은 이걸 바꾸려 애쓰다 지쳐 무너지는 대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내려놓습니다. 배우자에게서 정서적 파트너를 기대하는 환상을 내려놓고 그 역할을 다른 곳으로 나누기 시작해요. 친구에게, 가족에게 상담을 통해서 때로는 스스로로부터 에너지를 얻지요. 이건 패배가 아니라 관계를 다시 설계해 나가는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행동과 사람을 나누어 바라보는 일. 외도는 분명한 배신이에요.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선택이죠. 하지만 회복된 관계를 들여다보면 그들은 그 사람이 한 행동과 그 사람이라는 인간 자체를 구분해 나갑니다. 잘못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좋았던 순간과 나를 지탱해 준 장면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배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잘못이 작아지는 것도 아니죠. 다만 행동과 인간을 분리해 보지 못하면 유지도, 이별도, 어떤 선택도 현실적인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행동은 분명히 비판하되 인간 전체를 악마로 만들어버리면 부부 관계는 이미 심리적으로 끝난 상태가 됩니다. 회복된 사람들은 상대를 미화하지도 악마화하지도 않아요. 그 시선이 생길 때 남을지 떠날지에 대한 선택도 감정이 아니라 현실 위에서 차분히 내려지게 될 겁니다. 여섯 번째로 관계의 구멍을 보기 시작합니다. 외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선택이에요. 이 문장은 어떤 이유로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다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이전 관계를 다시금 들여다봅니다. 정서적 소통이나 대화, 성생활, 함께 보내는 시간, 갈등이 생겼을 처리 방식과 침묵으로 도망치던 습관, 그리고 부부 사이의 힘의 균형, 왜 그 사람이 밖으로 빠져나갈 틈이 생겼는지, 어디에 구멍이 있었는지, 이건 상대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선택을 용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구조를 두면 다른 얼굴의 외도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로, 떠날 수 있는 힘을 가진 상태에서 남습니다. 부부 관계가 안정되는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떠날 수 있는데 남아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외도한 상대를 붙잡는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에요. 경제적 의존과 아이들, 사회적 시선, 이혼 이후의 불확실성,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참고, 버티고, 견디는 관계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회복된 관계를 보면 구조가 달라요. 그들은 떠날 수 있는 조건을 하나씩 만들어 둔 상태에서 그래도 남겠다고 선택합니다. 경제적 계획을 세워두고 법적 정보를 미리 알아보고 미래 양육에 대한 현실적인 그림도 그려두죠. 마지막에는 심리적 독립까지 이뤄내요. 이 선택지가 생기는 순간 관계는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관계 안의 공기부터 바뀌어요. 상대가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관계의 권력과 태도는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떠날 수 없어서 남아있는 사람과 떠날 수 있는데 남아있는 사람 사이에는 같은 집, 침대, 같은 일상이지만 전혀 다른 힘의 균형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회복된 관계는 대부분 그 두 번째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외도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진 사람들은 배우자가 갑자기 착해져서 버틴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내 스스로 다시 중심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고 삶의 무게 중심을 자기 쪽으로 다시 세운 사람들. 외도를 정리시키는 일도, 외도 이후 살아내는 일도 용서의 문제를 넘어 관계의 힘을 다시 배치하는 일에 가깝습니다.